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입니다.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디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님들 조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우개님, 인생은 바람이야님, 초심희망님, 그리고 화이팅TV 대표님, 천사님, 네, 많은 분들 봐주고 계신데요. 먼저 오늘 인지연의 포커스에 포커스되는 시사 이슈는 무엇인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보통 청년은 상상도 못할 추미애 어느 부 장관이죠? 법무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 의혹이 아주 지금 일파만파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소식들은 추 장관의 의원 시절,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구했다고 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신데요. 그러나 추 장관과 검찰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고 군 관계자들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심 참고인들을 검찰까지 불러놓고서 사실상 아무 조사도 하지 않은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은폐입니다. 은폐. 그런데다가 병사가, 대한민국 군인이 병가, 휴가를 가려면 의사소견서, 진단기록, 휴가 명령서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탈영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당직 사병은 없던 일로 하자라고, 얼굴도 모르는 상급자가 와서 없던 일로 하자고 증언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런데도 추 장관은 소설 쓰시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대단히 중차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 바로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군대에 가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의 아들이 군 전체의 법률을 다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군령 자체를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의 청년들에 대한 중차대한 배신이고, 그리고 엄청난 모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뻔뻔하고, 이런데도 잘했다고 모든 것을 남탓만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의 특징,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의료 사태로 너무나 국민들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마음이 힘들고 실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와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 간에 지금 대립 국면이 지금 심각합니다. 의료진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 생명을 놓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은 코비드19와 싸웠던 의사 뒤에서 총질을 한 바로 정부라는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원님들, 그리고 우리 태극기 애국동지들께서 대체 의료 4대 악 정책이란 게 뭔지, 그러니까 뭐 소셜미디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귓결로만 들으셨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정원 증가, 그리고 한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 그리고 원격 진료를 하자, 표현은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거를 첩약급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원격 진료를 비대면 진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파업, 그리고 의료진과 문재인 정권과의 그 대립 국면에서의 핵심 쟁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의과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의사 선생님들 반발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질 의료인을 양산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시고,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공공의대가 어디에 설립된다고 하고 있죠? 전라북도 남원에 된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배려라는 말이 자자합니다. 그런 공공의대 입학에는 시민단체의 추천, 그리고 졸업을 하면 서울대 의대의 공공의료기관 근무, 그런 특혜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공정이라는 말이 지금 온 국민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의료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협박질입니다. 고발하겠다는 협박, 그리고 실제로 고발도 했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미 일본에선 지역 의사제는 실패한 걸로 결론난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지역 공공의료 활성을 목표로 했었지만 의무 복무가 끝난 의사들은 결국 대도시로 몰렸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 전라북도 남원에 설립하고,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력 없는 의사, 무늬만 의사인 의사, 조민과 같은 의사, 그런 의사들에게 저질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내 생명을 담보 삼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몰아붙이고 있는 의료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한방첩약급여화, 그러니까 한약에도 보험을 적용하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비싼 비급여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첩약보다 항암제, 희귀의약품에 국민의 혈세, 세금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비드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원격 의료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유관산업계 요구랑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무리하게 의료진을 거의 협박질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게다가 언론을 동원해서 의료계의 파업을 밥그릇 싸움이다, 엘리트 의식에 쩌들은 의사들을 횡포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의사들을 거의 핍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문재인 독재 정권다운 그러한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서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지금 불공정과, 그리고 의료 시장에서도 시장 경제 체제를 파괴하려 드는 좌파 독재 정권다운 그런 횡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은 의료인의 강제 동원법까지, 그런 강제 동원법에 대한 언급을 인력 투입을 한다. 재난 시에는 북한에도 인력을 투입한다. 어떤 인력? 의료 인력을 투입한다. 이런 말을 뱉고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금 세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가 채무가 역대 정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85.4조, 노무현 정부 165.8조,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이명박 정부 180.8조, 박근혜 정부에서 줄어듭니다. 채무가 170.4조, 문재인 정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410.1조 원. 그야말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부 9년보다 60조가 더 많은 국민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든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 해주고 있지만, 마이동풍, 상소가 올라가건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이동풍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슈에 있어서는 어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당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죄면 모든 경영활동이 죄가 된다,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검찰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검찰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법치적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외신까지 뉴욕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 장기화, 그리고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까지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당원님들 지금 참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우개님 말씀드렸었고, 대박뉴스 TV님 대표님 계시고, 조금자님, 장혜권님, 그리고 양영신님, 오세균님, IM 염라대왕님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들국화님, 강영애님, 황광성님, 힘차고 의지력 높은 목소리 이채광님 감사드립니다. 또 제 의지력 하면 인지연 아니겠습니까? 제 진짜가 뜻짓자여가지고요. 한자로. 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봐주고 계심에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에다가 인지연 TV 시작하니까 좀 봐주십시오라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더 치밀하고 정제된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공화당 TV를 보게 될 때는, 수요일에는 인지연 포커스 봐야 돼,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실 수 있는 그런 고품격, 그리고 양질의 수준 높은 그런 인지연의 포커스 만들려고 계속 애쓸 것이고요. 인지연의 포커스의 코너 속 코너, 인지연의 러브레터 넘버 4,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낭독 올리겠습니다. 인지연의 러브레터, 네 번째 러브레터. 사유하지 않는 천박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정치적 무관심을 경고하며 한 말입니다. 여름이 있었나 싶게 수해와 코로나에 시달린 8월이 지나고 어느새 9월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을 단단히 지켜내길 바랍니다. 7월에 출범한 제2기 지도부로서 2달간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봅니다. 우리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인 전국 각 지역의 당원 협의회, 당협 구축을 위해 당 리더십의 독려와 조직국의 추진으로 다음 주면 제1차 당협 조직위원장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공보총괄 역할을 감당하면서 당의 공식 카페 지기까지 하면서 당원님들의 민심에 바싹 귀 기울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에 대한 음해를 제보받는 제보센터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내보고, 공식 카페가 당의 중심 소통 창구로서 더욱 활성화되고 당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대외 만남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8월 30일 우리공화당 창당 3주년을 맞이해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도 했고, 어제는 자유일보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당과 당의 노선에 대한 인터뷰 영상 녹화도 했습니다. 방송 시간은 제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꼴은 갈수록 문재인 친북 독재 정권에 의해 속절없이 망가지고 있고, 마음은 조급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한심하기만 한 것 같은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각기 처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에 최선의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82차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태극기, 성조기, 당기를 손에 부여잡고서 서울역 등에서 문재인 친북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기억이 벌써 희미해져 가는 듯한 요즘입니다. 탄핵 무효화, 무죄 석방, 박근혜 대통령님 조남을 외치지 못해 답답한 지금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말합니다.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공화당도 변화와 변혁, 쇄신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적 동원을 통한 장외투쟁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현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으로서 태극기 전사로서 해야 하고 나아갈 방향은 온라인, 모바일 태극기 전사로의 전환입니다. 유튜브에서,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각 언론사 사이트에서 우리 공화당의 온라인 모바일 태극기 전사들이 활개를 치면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해나가야 우리에게 활로가 허락되고 국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루아침에 온라인 모바일 전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온라인 모바일 태극기 전사 양성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세대인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 과정을 모두 성취해낸 세대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당에서 당원님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진행되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려 봅니다.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을 제가 3주간 하지 못하면서 자연히 러브레터도 이제야 4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3주간의 시간 중 저의 여름 휴가도 보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3년간 토요일 태극기 집회 후 일요일에는 태극기 집회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글을 써서 국회로 달려가고 하느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헌신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입당 후 처음으로 온전히 휴가를 보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는 판에 무슨 휴가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9월 이 가을에 우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체제전쟁과 역사전쟁, 이념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입니다. 당원님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인지연 올림. 네. 이제야 4번 편지 4개 썼습니다. 제가 우리가 수석 대변인일 때랑 최고위원일 때랑 달라야 하고 달라짐을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변인 때는 아무래도 제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 우리 당의 발언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모르시게 제가 조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대변인 할 때는 진짜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일 정도로 제가 많은 부분에서 조심하고 공사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자 너무 좀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다는 자평도 조금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당의 리더십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공화당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리고 당의 노선과 우리 공화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더 다른 모습, 다른 방향의 저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나름 그래도 약속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께 봐주십시오, 시청해주세요 그런 호소보다는 진짜 이 양질의 콘텐츠, 양질의 그리고 보고 싶게 만드는 인지연의 포커스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번 수요일마다 애쓰고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연의 포커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우리 수요일마다 만나죠. 수요일에 인지연의 포커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